지금 중동에서 갑자기 엄청난 분쟁이 터지면서 전 세계가 말 그대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대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이게 세계 경제랑 국제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보시죠. 플러스 13.6%. 이게 뭐냐면요. 브렌티유 가격이 하룻밤 사이에 치솟은 최고 상승률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유가 폭등의 원인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석유가 지나다니는 가장 중요한 길목, 이 동맥이 막히면서 모든 게 시작된 거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수많은 배들이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멈춰서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경제적인 충격을 불러온 군사적인 충돌, 그건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모든 걸 촉발시킨 바로 그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은 바로 2월 28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대규모 합동 공습을 시작했고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위기의 서막이었습니다. 작전 이름에서도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미국은 에픽 퓨리, 우리말로 하면 거대한 분노고요. 이스라엘은 로어링 라이언, 포효하는 사자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이게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정말 엄청나죠? 이 붉은 점들이 전부 공습 지점인데 테헤란, 이스파한 같은 주요 도시는 물론이고 이란 전역에 걸쳐서 무려 1000곳 이상을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란 전체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공격이었던 겁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던 전략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란의 핵이랑 미사일 산업을 그냥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거였죠. 핵시설, 미사일 기지, 해군 함정까지 이란의 군사력의 핵심을 모조리 파괴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란 정권 입장에선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포함해서 핵심 지도부 48명이 제거됐고요. 해군 본부는 파괴되고 군 지휘 체계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지도부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이란,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물론 군사적인 반격은 좀 제한적이긴 했지만 경제와 지역 안보에 미친 파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제 이란이 꺼내든 반격 카드를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란이 어떻게 보복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미사일을 약 400발에 드론 수백 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이나 미군 기지, 또 주변 나라들을 향해 며칠에 걸쳐서 계속 공격을 퍼부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이란이 그렇게 미사일을 쏟아 부었는데 실제 인명피해는 생각보다 훨씬 적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최첨단 방어 시스템이 날아오는 미사일과 드론 대부분을 중간에 다 격추시켰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기서 이란의 진짜 노림수가 드러나는 거죠. 군사적인 보복은 사실상 실패했지만 경제를 무기로 한 공격은 전 세계를 제대로 강타했거든요. 이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급소를 쥐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했냐면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서 석유기를 끊어버렸고요. 이것 때문에 카타르는 아예 LNG 생산을 전부 멈춰버렸습니다. 심지어 사우디의 핵심 정유시설까지 공격을 받아서 가동이 중단되면서 유가 위기에 기름을 부은 거죠. 중동에서 벌어진 이 위기는요, 순식간에 전 세계를 둘로 쫙 갈라놨습니다. 각 나라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다른 편에 서면서 국제사회가 뚜렷하게 나뉘었죠.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먼저 미국 편에선 캐나다, 호주, 걸프 국가들이 있고요. 반대편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유럽연합이나 유엔은 제발 좀 자제하라고 촉구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잃은 이란, 과연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까요? 분석가들은 이란 앞에 세 가지 길이 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요, 대통령, 대법원장, 그리고 고위 성직자, 이렇게 세 명이 임시로 나라를 이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임시체제가 과연 이란을 어디로 데려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전문가들은 앞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안타깝게도 가장 확률이 높은 건 65%로 지금처럼 계속 대치하고 보복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 확률로 혼란이 더 커지고 전쟁이 확대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10%, 가장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온건한 지도부가 들어서서 극적으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런던 정경대학의 한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정권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지금 이란이 얼마나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 엄청난 위기가 폐허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란을 만들어낼까요? 아니면 전 세계를 더 큰 전쟁의 소용돌이로 끌고 들어가는 방아쇠가 될까요? 앞으로 몇 주가 모든 걸 결정하게 될 겁니다.